네,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실제 수사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분을 통해서 꼭 여쭤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긴급하게 전화 연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도 국회에 계시죠? 비상대기. 예. 네. 지금 며칠째 댁에 못 들어가시고 계신 중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공간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누굽니까? 이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수사 대상이고 수사 대상에 제한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그런데 또 그 신병은 김용현에 대한 신병은 또 검찰이 확보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 양측 간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전체 수사 전망 의원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검찰은 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의 경우에도 검찰청법에서 위임한 시행령에 직권남용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직권남용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그 시행령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한 위헌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봐서 한동훈 특검법에 그 부분 수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검찰이 사실은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 그 조현청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도 내란 관련해서는 불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은 직접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수처에서 네. 이 사건을 더 먼저 보고 검토하고 영장도 청구했다는 거잖아요. 예.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있어요. 법상의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상. 법률상. 그러면 이 법률에 따른 직권남용 수사를 하다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지가 가능하고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 수사를 누가 해야 되는가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검경의 사건을 이첩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첩을 요구를 할 권한이 또 있어요. 법상 공수처는. 그러면 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국수본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고 검찰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경찰이 국수본에서 이 사건을 먼저 들여다보고 있었다면 공수처와 국수본 경찰이 같이 그다음에 이 사건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군형법상. 그래서 군 검찰 혹은 군 수사 관계자들까지 합쳐서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손을 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내란 특검을 또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특검이 통과되고 특검이 또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국수본이나 공수처에서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도 이 수사를 진행을 해서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신병 확보라든가 출국 금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처분들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다시 하면 첫 번째는 경찰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신병은 합동수사본부로 넘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 관련된 수사 내용을 특검에 넘기고 이 수순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용현이 검찰로 일종의 이제 자진 출석 비슷하게 새벽에 이제 긴급 체포가 됐는데
네. 본인이 이제 소속해 있던 로펌의 변호사들과 검찰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검찰로 자진 출두를 하겠다. 그러니까 뭐 네. 감형 등의 내고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김용현이 검찰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현이 검찰을 선택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김용현의 검찰 출석이 새벽에 이루어졌는데 그날 네. 그 한동훈, 한덕수 예. 두 사람의 공동 담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김용현이 검찰에 갔죠. 들어갔거든요. 예. 이것은 뭔가 서로 간에 네. 의사소통이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 네.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사반란의 핵심 피의자예요. 네. 그러니까 군사반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어요. 그 수계는. 아, 사형, 뭐 무기징역도 없습니까? 네, 군사반란은 군형법상 네. 사형이고 예. 그 사형의 집행 방법이 총살형입니다. 총살형. 그거밖에 예.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 김용현 장관이 아마 자수서를 들고 들어갔다면 네. 자수 감경이 가능해요. 아. 그러니까 형량에 대한 감경을 받을 목적으로 예. 스스로 들어갔고 검찰을 선택해서 들어갔다. 아. 그런 예.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 군사 반란의 수괴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사형으로 이제 군형법상 총살형은 피하고자 자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감경해달라. 이런. 그리고 국수본회보다는 검찰이 지금 윤석열 씨에 대한 네. 의사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친윤 검찰과. 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윤석열에 대해서 직접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김용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래가 가능하죠. 아, 내고가 가능하다. 예. 네, 국수본 경찰들은 네. 사실은 기소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수본 경찰들은 되는 대로 나오는 대로 조사를 할 거지만 네. 검찰은 기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뭔가 네.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지금 또 나아가서 국민의힘 한동훈 예. 모두 검찰들이잖아요. 예. 그럼 뭔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혹은 이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네. 검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의심이 드는 거죠. 예.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 지금 그 검찰에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을 소환했어요. 네. 피의자로. 예.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누구를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네.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한 사람이고 네. 그 내란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참고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차장에 대해서 지금 중앙지검 네. 그 공공수사 라인에서 예. 그 친윤 검찰들이에요. 예, 이건 예. 특수본하고 또 다른 곳이거든요. 아, 친윤 라인. 거기에는 예. 친윤 검찰이 예. 피의자로 불러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여전히 윤석열 검찰이 예. 뭔가 예. 살아 있어서 반격을 노리고 있다. 그 홍정원에 대해서 뭐 혹시 구속이라도 하게 되면 네. 그 체포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이 네. 내란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뒤집을 어쨌든 희망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죠. 아,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은 좀 드는데요. 뭐 호시탐탐 그렇게 노릴 수도 있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도 네. 중앙지검 공공수사 라인은 계속해서 이것이 국정농단이 아니고 예.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맞아요. 자기들끼리 막 뭐 글 쓰고 막 배포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예. 공안 검사들이. 네. 그래서 저는 그 홍장원에 대한 네. 이 검찰 중앙지검의 소환 조사 네. 수사 예. 진행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일단 이 포인트를 주목해서 봐야 되겠군요. 홍장원 네. 제1차장에 대해서 실제로 뭐 구속하거나 뭐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의원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네. 박세현 네. 그 서울 고검장이 지금 검찰의 이제 특수단장이 됐는데요. 이 특별수사본부장이죠. 예. 특별수사본부장. 네. 그 특수본부장이 된 박세현과 그
누굽니까? 한동훈. 한동훈. 네, 네. 한동훈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매우 깊다. 네. 가족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다.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세현을 통해서 뭔가 수사 핸들링을 한동훈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뭐 그런 의심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윤석열하고 같이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저는 특수부 검사들이 짬짬이 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검찰권을 한동훈 대표가 뭐가 좀 이렇게 받고 이거를 좌지우지 하려고 했을 수는 있는데 박세현 지금 특별수사본부장 입장에서는 네. 뭐 윤석열, 한동훈보다도 검찰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판국의 주도권을 잡고 이 수사의 주도권을 잡고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예. 내부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건 내란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 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나중에 검찰이 나중에 뭐 검찰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어쨌든 이니셔티브를 잡고 싶다. 예. 그 생각을 먼저 할 거고요. 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줄 것인가?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미래 권력이고 한동훈 대표가 뭐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 줄을 설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개인적인 뭐 친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가 검찰권을 뭐 지금 예전처럼 예. 꽉 잡고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예.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입지가 네. 지금 친윤들이 뭐 무슨 조기 퇴진이냐 이렇게 막 항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동훈이 미래 권력이라고 검찰이 판단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말을 제대로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검찰은 네. 검찰권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검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권이고 검찰이라는 조직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것은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란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체포를 그러면 어디가 할 거냐? 경찰이 할 거냐? 검찰이 할 거냐? 공수처가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이라도 네. 국수본에서 이 내란과 내란 정범들을 다 체포해야 돼요. 네. 이게 군사반란이고 예.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국군 통수권자가 아직도 윤석열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체포를 해야 됩니다. 네.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예. 거기에 가담한 뭐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내란에 가담을 했다면 같이 이상민, 김용현은 긴급 체포가 됐지만은 전부 다 체포해서 구속을 해서 이 불안함을 없애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국수본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가 뭐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수사가 진행이 된 데서 빨리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은 여전히 국군 통수권자이고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체포 영장을 과연 누가 칠 건지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해줄 건지 그러면 설령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러 갔을 때 그 경호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경호처가 풀어줄 건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이 점은 좀 어떻게 정리조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이것은 뭐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고 네.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체포의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은 경찰 뭐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체포와 관련해서는 예. 그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 법원도 네. 내란의 뭐 명백한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영장을 발부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건지 아니면 긴급체포로 갈 것인지 네. 저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예. 그러면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이유도 없는 거죠. 아, 영장 없이 바로 그냥 예. 네. 그러면 경찰은 긴급체포서를 가지고 예.
그 대통령실에 가서 체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경호처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죠. 아, 경호처가 그 체포를 방해하면 모든 공무집행 공무집행 방해로 매우 중대한 범죄죠. 이것은 네. 네.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이 가능하죠. 아, 그렇군요. 경호처가 지금 내란을 저지른 그 범죄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 그것을 아닙니까? 경호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법률상 현직 대통령은 또 경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입법적으로 예. 그 교통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긴 한데 예. 일단은 지금 내란이라는 범죄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네. 그 내란죄에 따른 체포 네. 업무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헌법에 맞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그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은 네. 그 다음에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체포의 공무집행이 제대로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네. 지금 대물적 처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선은 대통령실에 대한 대물적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부터 빨리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지금 이제 탄핵 저희가 의결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탄핵으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되면 탄핵소추 발의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되면 그러면 현직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체포를 하든지 이런 순서를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탄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네. 아침 한겨레 경향신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105명의 이 망국적인 행동을 한 그 국민의힘 의원들 이 문제를 좌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이 당에 대한 어떤 위헌정당 심판 요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일단 좀 두 가지가 좀 착종돼 있어서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번 주에 있을 이제 탄핵 표결이 또 있을 예정인데요.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바짝 쫄아 있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 국민들로부터 받는 거센 압박을 저는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 그래서 예. 이번 14일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표결에 불참했던 것은 예. 한동훈 대표가 마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네. 말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예. 어쨌든 주저앉혔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탄핵이나 하야 외에는 조기 퇴진이라는 건 그 헌법적인 그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어쨌든 이 대통령 내란 혐의자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어떤 방법이 없는 한 이 탄핵에 동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4일에 의원님도 그 탄핵은 통과된다. 이렇게 네, 보신다는 거죠. 생각합니다. 예, 이 거센 압력을 그 국민적 압력을 국민의힘이 견뎌낼 재간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수순 게다가 그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 영남 지역은 몰라도 예. 더더욱이 그 민심을 네. 민심이 엄청 거세기 때문에 네. 다음 재선이나 네. 정치인으로서 자기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박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제가 오늘 정말 이게 기가 막혀서 제가 정말 막 울분이 터져 나왔는데 김재섭 의원이 네. 형 나 어떻게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욕먹고 있어 라고 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나도 박근혜 때 욕 엄청 먹었는데 1년 지나니까 윤상현이 의리가 있어서 좋다.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국민들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국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 네.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1년 지나면 다 자기들 찍어주고 영남, 경상도 이렇게 해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석열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언행인 것 같은데, 윤석열 의원은 지난번 명태균 게이트 때 그 지난 당시에 공관위원장으로 수사 대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 수사 받을 준비나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국민의힘이 다시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에 빨리 탄핵에 동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만일에 이 탄핵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앞으로 영영 네. 이 국민의힘이 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네. 그 대통령을 옹이하는 그런 내란 동조 세력에게 어떻게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방금 그 국회 법사위 1소위가 열린 것 같은데요. 네. 이 1소위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법사위 회의가 있죠. 예. 네. 오늘 이 2시에 있고요. 네. 네, 내란과 관련해서 상설특검도 상설특검. 올리고 네. 일반 특검도 같이 올리거든요. 두 가지가 다 올라간. 네네. 예. 그래서 이 상설특검으로 진행이 될지 일반 특검으로 진행이 될지 그건 예. 지켜봐야 되는데, 예. 그 뭐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예. 대통령은 이제 직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특검법에 따라서 예. 특검을 임명을 하고 특검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보면 상설 특검이 됐든 일반 특검이 됐든 김건희 특검이 됐든 첫 번째 고비는 거부권 행사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필요 없고요. 그렇죠. 상설특검은 그대로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명을 안 하는 경우가 또 늘 상존하지. 3일 이내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네. 있는데, 그걸 뭐 이틀로 줄이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근데 지금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네. 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외교를 포함해서 일체의 직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가운데 국정원 1차장 인사했죠. 그 다음에 그 과거사위원장도 네. 임명을, 물론 이제 두 개 다 그 전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시기가 좀 특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시점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여전히 이제 인사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네. 자기가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검사 윤석열을 우리가 모두 알거든요. 그 윤석열은 자신의 권한을 놓지 않아요. 계속 행사합니다. 그냥 자기가 아직도 대통령이에요. 윤석열은 그냥 네. 그래서 뭐 권한을 누구한테 준다거나 직무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을 겁니다. 나아가서 조기 퇴진에 대해서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스스로는 조기 퇴진에 네.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아직 대통령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 나는 다 인사권도 그럼 거부권도 행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는데, 네. 뭐 거부권 지금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네. 라고 당에게 다 일임한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하고 뭐 상의를 하겠죠. 그럼 당에서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면 뭐 거부권을 또 행사하겠다. 나는 당이 시켜서 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어쨌든 자기 생각에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게다가 호시탐탐 이 국면을 뒤집을 생각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지전이라든가 우크라이나를 예. 통한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오불풍선 원점 타격을 통한 그 대북 국지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통한 국지전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지금 네. 오늘 이제 그 김병주 의원께서 예. 그런 부분을 제보가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보낸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네. 그것을 전시 상황으로 혹시 예. 하변 상황으로 예.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전시 계엄을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벙커에 내려와서 계엄 네. 뭐 그거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빨리 병력 더 투입해서 국회의원들부터 잡아들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시 계엄 가능성이 여전히 그 상존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게 대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네. 전시 상황으로 엮어서 네. 다시 이 전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네. 그래서 매우 빨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네. 더 이상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내란 수계 네. 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체포와 구속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체포 구금이 돼도 옥중에서 네. 혹은 구치소에서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다 윤석열은. 네. 예, 왜냐하면 그게 탄핵으로 또는 하야로 직무정지가 된 게 아니면 그거는 본인이 합법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체포가 되어도 구금이 되어도 이 사람은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뭐 할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 구속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좀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일주일의 시간이 윤석열에게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여전히 본인이 전시계엄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획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머리를 계속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이 위기고 네. 말로써 어쨌든 상황은 모면해보고 네. 반전시킬 국면을 뒤집을 예. 카드를 끝없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 순서대로 보면 일단은 그 탄핵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의힘 내부를 흔들어서 어떻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이 가결되는 판을 만들어야 네.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힘이 모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좀 흔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고 네. 국회 앞에서 어제도 네. 그 일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탄핵 외쳐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보여주시는 그 힘으로 예. 국회가 여기까지 왔고 국회가 지금 어쨌든 항쟁의 중심이 되어서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탄핵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어쨌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는 사실 국회 본회의장 지켜보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 항의하는 신장식 의원 또 의원님들을 향해서 박성재 의원 노려보면서 네. 이렇게 그러다가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표결 가운데. 네. 예, 그 태도를 볼 때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탄핵의 필요성이 좀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상민 그리고 한덕수에 대한 탄핵 뭐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탄핵 안 하나요? 아니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지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발령 당시에 네. 국무회의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내란의 정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당시 비상계엄에서 경찰을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에 투입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탄핵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위헌정당 심판 요구 좀 해야 네네. 예, 그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위헌정당 심판 청구는 정부 법무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거에 통진당 관련해서도 당시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법무부 오늘 또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차관 상대로 당시에 정당 해산 TF를 법무부에 꾸리고 네. 저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서 위헌적인 정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하도록 네. 제가 얘기할 생각입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국회도 긴장을 가지고 이번 주 탄핵 소추 그 표결까지 굉장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국민들께서 여기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면은 반드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 소추할 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아직도 계엄과 내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언론의 귀추를 좀 주목시키고 그리고 상황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 지키고 그리고 또 스튜디오에서 여러 상황 또 종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저희도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 라이브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 취재 편의점도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